안녕하십니까. VR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이철승입니다. 2주차 1강좌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후 부분부터 이제 들어갈 건데요. 폰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비트맵 폰트, 그 다음에 벡터 폰트로 나눠집니다. 이게 차이점은 이제 그 외곽이 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나오는 글자들이 이제 벡터 폰트예요. 그런 것도 이제 좀 참고하시고, 그다음 텍스트 파일 문서 형식들이 이제 txt, doc, hwt, rtf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과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PDF 파일은 그림이고요. 자, 사운드 이야기 드릴 건데, 사운드는 이제 주파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소리를 이제 넣거나 이럴 때 하는 건데요. 자, 우리 여기서 나오는 이제 파장이라 그래요. 파장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파장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날로그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르츠라는 단위로, 우리 주파수 헤르츠라는 단위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사운드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지금 현재 음성으로 이렇게 입력할 때, 뭐,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디지털화 하려면, 특정 위치의 수치 값들을 이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요걸 이진 데이터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진 수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진 수로 이렇게 만들면 뭐가 되냐면 디지털이 되는 거예요. 디지털. 그래서 아날로그도 이제 디지털 형태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운드 파잉이고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이제 주파수라고 했을 때 한 주기를 여기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기. 그래서 여기를 진폭, 그러니까 초당 주파수를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는. 그러면 이 초당 주파수의 이 초가 짧으면 짧고 측정하는 값이 조밀할수록 디지털의 형태에 가까워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운드 파일 형식은 이제 웨이브 파일, 미디 파일, MP3, WMA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파일들이 이제 MP4라고 그럽니다. MP4. MP4는 이제 동영상까지 포함하고 있는 파일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이 영상도 사실은 MP4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MP3의 어떤 소리 형태와 영상이 이제 합쳐져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웨이브나 미디나 MP3나 이런 것들은 소리만 있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리만. 그래도 확장자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죠? 이미지. 요 어떻게 보면 한 프레임당 이미지들이 여러 개의 이미지들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갔을 때 영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가 모여서 영상이 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미지 파일은 일반 텍스트 파일이라든지 이런 파일보다 훨씬 파일이 커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미지나 소리나 영상 파일을 띄우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 프로세스 자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는 이제 이렇게 많이 하드웨어 기술들이 이제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제 파일은 더 커졌지만 프로세서의 처리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미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형태, 뭐 아까 비트맵 방식이나 벡터 방식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이미지 비트맵과 이제 벡터 방식을 이제 비교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비트맵, 빨강, 초록, 파랑.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해서 빨강을 레드라고 그러죠. 레드라고 그러는데, RGB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GB 컬러. 그래서 이제 이미, 여기 보시면 RGB 컬러를 보통 우리가 말하는 비트맵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맵 방식.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벡터 방식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수학적 계산의 점과 직선 도형에 점을 찍어 놓고 이렇게 선을 일으키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도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비트맵 방식은 이제 해상도를 키웠을 때 많이 깨집니다. 깨진 파일의 형태고
예, 확장자의 종류들이 이렇게 BMP라든지 GIF, JPG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벡터 방식 같은 경우에는 AI, WMF, CDR, EPS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비트맵 방식 이야기 드렸고요. 그냥 이제 어느 정도다 이 정도만 이해했어도 될 것 같고 이제 두 개의 그림을 이제 우리 눈으로는 직접 구분하기 힘들지만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JPG 파일이라고 합니다. JPG.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 이제 그림은 JPG, 영상은 이제 MPEG인데 요것들은 이제 파일 형태가 되게 커요. 그래서 파일이 크기 때문에 뭘 했냐면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압축을 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온 파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온 파일을 이쪽으로 전송을 할 때 이 파일을 압축하게 되면 이렇게 작아지겠죠? 그러면 원 파일을 전송할 때요, 파일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속도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속도가. 근데 이제 압축을 하게 되면은 속도가 파일이 작으니까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처리 속도 요율이 이제 높아지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J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실 압축 방법하고 무손실 압축 방법을 두 개 다 지원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실과 무손실의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압축을 하고 압축을 해제했을 때 원본의 파일이 손실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미지 파일이 이제 PNG 형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애니메이션은 이제 움직이는 저기 그림이죠. 움직이는 그림인데 그림이 여러 장 있는 거예요. 그림이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여러 장 있는데 각각의 이미지가 모양이 이제 다 달라요. 들어가 있는 형태가. 근데 요 속도를 빨리 하게 되면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잔상 효과를 이용해서 만든 게 이제 애니메이션이에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애니메이션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쭉 책으로 이렇게 넘겨보는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여기에서 착안해서 만든 게 이제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뭐 이런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디즈니에서 나온 영화들도 다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여기 이제 겨울왕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이미지 형태가 이제 발전하게 돼요.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2D에서 이제 3D 형태로 이제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더 현실감 있게끔 이제 보여주는 형태가 이제 3D예요. 그래서 이제 이 3D에서 발전한 형태가 우리가 말하는 VR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렇죠. 자, 애니메이션 파일 형식 GIF도 있고요. FLA, SWF 뭐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 화면에서 이런 파일들을 이제 지원하는 확장자 파일이 있는데 이 확장자 파일에서 이제 HTML은 이제 웹 표준 방식이라고 하는데 사용하는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언어예요, 언어. 웹 페이지를 만들 때 CSS3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스크립트 언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적으로는 이제 툴을 이용해서 만들지만 내부적으로는 랭귀지로 이제 바꿔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랭귀지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랭귀지 자체가 코딩을 하기가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뭔가 도형을 만들고 움직임을 만들게 되면 이게 이 툴에서 자동으로 코드화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으로 된 코드가 다시 이진 데이터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요게 이제 시스템에 들어가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게끔 되는 형태예요. 그 모든 형태들이 다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프레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역폭 이야기 드릴게요. 대역폭. 네트워크 있는데, 네트워크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로,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동차 하나하나를 우리는 데이터라고 이야기합시다. 길이 이렇게 좁아요. 그러면 길이 이렇게 좁으면, 이 자동차라는 데이터 가기 위해서는 하나 가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4대의 자동차가 가는데, 길이 4개예요. 4개. 그러면 자동차 하나, 둘, 셋, 4대가 동시에 가게 되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가는 거하고 속도 면에서 이게 훨씬 빠르겠죠. 그러니까 길이 넓으면 즉 대역폭이 넓으면 자동차의 속도가 빨라진다. 즉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도로의 크기
여기 있는 도로의 크기를 우리는 도로의 크기를 네트워크 용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밴드위드라고 합니다. 대역 폭. 그러면 이 대역 폭이 증가하면 할수록 데이터 속도는 빨라진다. 즉 데이터 속도가 빨라진단 말은 큰 영상, 큰 이미지, 큰 비디오 파일을 좀 더 빠르게 전송할 수 있어서 실시간으로 어떤 리얼 타이밍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로 정의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비디오 압축 파일들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MPEG이 종류고요.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비디오 파일 AVI, ASP, MOV, DVX 뭐 이런 종류가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과목하고는 조금 있으니까 확장자 정도만 알아둬도 될 것 같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영화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데, 어, VR도 같은 원리예요. VR도 같은 원리예요.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상의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가상의 영상. 그래서 이제 우리 VR이 많이 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처음에는 이제 게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게임에서. 게임도 있고, 광고도 있고, 뭐 영화도 있고, 그러겠죠. 뭐 이상도 있겠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VR을 교육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고, 체험형도 만들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VR이라는 기술이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에서 대표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장 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대표 그래픽 쪽의 기술 중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게임이죠. 게임. 우리가 이제 2D 게임, 3D 게임 이렇게 다 했는데 뭐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임들도 다 그래픽이에요. 다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PC 게임이다라고 한다면 VR은 체험형 게임, VR은 HMD를 장착한 체험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VOD 영상, 이건 이제 스마트 TV용 VOD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도 할 수 있어요. VR로 교육할 수 있어요. 우리 대학에 이제 그 VR 실습실에 보면 해부학 실습실이 있어요. 해부학은 이제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직접 해부할 수가 없으니까 그 해부했던 것들을 VR로 이미지화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에도 사용은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쭉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사용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북이죠. 이북, 전자책, 이런 것도. 요건 이제 뭐 기술로 하는 거죠. 다 기술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이 발달해서 인간한테 어떤 해를 끼치게다 아닙니다. 이 기술은 인간을 돕는 기술이에요. 인간을 돕는 기술. 무슨 기술? 도우미 기술. 도우미 기술. 기술은 도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많이 하시죠. 쿠팡, 이지마켓, 11번가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하면 소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렇죠?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 뭐 디지털 광고, 디지털 광고. 시간 되시면 네이버나 유튜브, 우리 유튜브 좋아하시죠? 유튜브에 보면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펩시콜라, 뭐 AR 광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유명한 광고예요. 그 다음에 이제 3D VR 광고 치게 되면 많이 나와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요런 기술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VR 기술을 익혀놓으면 다양한 분야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취업하거나 진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갖는 것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그 정보 패널, 그 키오스크 같은 이런 정보 패널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 쉽게 이야기해서 모니터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모니터가 있는데, 거기에 3D 그래픽 카드가 되어 있고, 컨텐츠가 이제 3D를 지원하게 되면, 3D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환경인 거죠. 이런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화해서 융합인 거죠. 기술이 융합을 한 거예요. 기술이 융합을 하는데, 의료 부분에서 융합을 한 거죠. 의료 부분에서. 뭐, 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융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술. 그래서 이 융합된 기술의 어떤 시너지를
높이는 어떤 산업 전반의 레볼루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들어보셨죠? 4차 산업혁명. 우리 인공지능 로봇 한번 상식으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죠. 인공지능 로봇 많이 있어요. 아까 시리도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그랬어요. 아, 인공지능 사람의 뇌에 해당하는 건데 거기다 학습을 시켜서 학습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이제 학습을 시키냐 뭐 패턴 인식 뭐 이런 방법으로 시킬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해서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 로봇 퀴즈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 로봇 알파고 그래요 맞아 병원에서 암 진단하는 인공지능 로봇 아시는 분 계십니까? 왓슨 그 다음에 이제 펀드 할 때, 로버네, 로버, 나한테 도와주세요, 어드바이저, 로버 어드바이저. 그 다음에 이제 시리 같은 애들이 다 이 챗봇이에요, 챗봇. 근데 이제 시리가 내 말을 이해를 듣죠. 뭐 해줘, 뭐 해줘, 뭐 해줘. 그러면 답변을 해주잖아요. 그거를 이제 인식하는데, 우리가 쓰는 이제 음성, 소리, 글자, 문자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달라요. 뭐 글씨를 필기체로 쓰시는 분도 있고 사투리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진화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뭐가 시스템이.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을 우리는 뭐라 할까요? 우리는 원시인이잖아, 원시인.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을 뭐라고 하냐? 자연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인공지능은 좀 더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디지털 저작권 관리. 우리 이제 인터넷에 있는 자료도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레포트도 할 것이고, 뭐, 이미지도 갖다 쓰실 거지만, 인터넷이라는 이 매체에서 존재하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다 저작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갖다 쓰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작권 관리, 요건 좀 알아두세요. 자, 우리가 이제 많이 갖다 쓰실 거예요. 우리 이제, 지금은 이제 공부하는 단계니까 어쩔 수 없이 쓰겠지만은, 요걸 상업용으로 쓴다든가, 여러 개, 그러면 100%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저작권 관리, 우리가 이제 DRM이라고 그러는데, 정의 한번 알아보죠. 자, 컨텐츠 생성부터 유통 및 관리 전 과정에 대해 컨텐츠 제공자가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기술을 우리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자가 어떤 뉴스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인터넷에서 올렸는데, 이 좋은 기사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내가 이거를 그대로 카피 컨트롤 C 그래서 내 레포트에 넣었어요. 그럼 이 레포트에 넣으면 이 기사는 뭐 어때요? 내 거예요? 아니죠. 이분 거죠. 이분 거죠. 기자 거죠. 그러니까는 난 이 부분을 여기 있는 기사에서 인용을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인용 표기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허가도 받으면 좋겠지만 이제 우리는 학습하는 단계니까 그 정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갖다 쓰시면 큰일 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암호기법이 잠깐 나왔네요. 보호기법. 그러니까 오토마킹, 그러니까 이미지도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그죠? 이미지 갖다 진짜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이미지는 내 이미지야라고 이제 함부로 쓸 수 없게 하듯이 이제 제작 당시에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라 하면 디지털 워터마킹이라 합니다. 디지털 워터마킹. 그래서 사진, 그죠? 사진, 동영상, 이런 사진이나 동영상에 이런 걸 디지털 컨텐츠라고 그러죠. 디지털 컨텐츠에 어떤 저작권의 어떤 정보를 비밀리에 숨겨놓은 기술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워터마킹이라고 합니다. 워터마킹도 이제 그래픽 처리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이 글씨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죠? 표시가 되는 걸 디지털 워터마킹이라 합니다. 이게 이제 눈에 보이지만 뭐 그렇죠. 자, 우리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미지 많이 쓸 것이고 기사도 많이 쓸 것이고 한번 어,
어떤 특정 사이트를 검색을 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이미지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인터넷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이제 구글이에요. 크롬이에요. 뭐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사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사과, 애플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나왔죠. 이제 사진 한다 칠게요. 사진, 네, 이미지. 그러면 여기가 애플의 우리 애플 뭐 회사 로고 있죠.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여기서 내가 이 사과 이미지가 마음에 드네. 이런 사과 이미지가 마음에 드네. 한번 그냥 이미지를 갖다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이미지가 검색됐네요. 뭐 이걸 한글로 바꾸면 더 쉽겠죠? 세팅에서 랭귀지를 한글로 바꾸면 한글로 돼요. 한글로 되는데 여기 보면 어드밴스 서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고급 검색이라고 합니다. 자, 고급 검색을 이제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런 단어가 부른 것을 뭐 찾아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세이프트 서치도 있고 usage light라는 것. 그러면 여기 보면 usage lights라는 게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그 사용 권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 권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애플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있었지만 사용 권한이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읽어보면 not filtered by license, 라이선스 필터링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미지가 이제 나온 거죠. 이제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했더니 여기 이제 프리 뭐 자유롭게 쓸 수도 있고 공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무 이미지나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프리인데 공유하는데 뭐 제한을 준 거죠. 뭐 어떻게 제한을 줬냐면 사용도도 공유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상업적 용도로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프리 볼까요? 그러니까 공짜 이미지 뭐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거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제 상업적으로는 쓸 수 있다. 상업적으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정도 가능하다. 여기 보면 수정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수정도 가능하고 상업적 용도로도 가능하다. 여기는 이제 아주 그 수정도 갖다 써서 수정도 할 수 있고 상업적 용도도 가능하다. 전혀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아까와 다르게 이미지가 조금 더 어때요? 줄어들었죠. 그 애플 이미지들 많이 사라졌어요. 다시 한번 고급해서 여기서 이제 프리로 하게 되면 이제 공짜로 쓸 수 있는 이미지들 뭐 비슷하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 이미지하고는 이렇게 검색해서 이제 필터링 처음에는 필터링 안 함이었어요. 필터링 안 함이었는데 필터링을 하게 되면 쓸 수 있는 이미지가 많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이따가 한글로 인공지능 한번 쳐볼까요? 인공지능 지금 인공지능 이미지예요. 이미지인데 뭐 이런 이미지들 많이 있죠. 저 이렇게 많이 좀 있죠.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한번 필터링을 해보죠. 자, 세팅, 어드밴스 서치, 인공지능 뭐 여기 납 필터 하게 되면 이미지가 더 많아질 거예요.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필터링 안 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필터링을 하게 되면 줄어들겠고 이런 것들 다 만든 거니까 함부로 갖다 쓰시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무료라고 해서 막 갖다 쓰는 것도 아니에요. 막 갖다 쓰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뭐 어떤 목적에 따라서 돈 주고 구매를 하거나 그래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있죠. 한 번 더 다르게 서치를 한번 해볼까요? 다르게 한번 서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적 용도로도 가능하고 수정도 가능하게끔 한번 해볼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상업적 용도로 가능하대요.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미지는 쓰기 힘들겠죠. 사실은. 여기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주차의 두 번째 강좌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조금 더 동영상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시간이 지나서 만나 뵐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